이것은 저 스치아가 보육교사가 된 지 2년 되었을 때의 이야기. 이즈음 저는 어느 두 선생님과 같이 한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미즈다 선생님, 여자. 직장 내에서나 학부모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자신도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며 최근 집을 샀다는 순풍에 돛을 단 듯한 생을 사는 여자 선생님. 다른 한 명은 희노 선생님, 남자. 그 또한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게다가 신혼으로 이번에 신혼여행을 떠나겠다는 역시나 순풍에 돛을 단 듯한 생을 사는 남자 선생님. 이 두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저는 매일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 네? 이혼이라뇨? 좀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미즈다 선생님. 집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서 잘 지내질 못하게 돼서. 저는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즈다 선생님은 자기의 직장인 이 어린이집에 자기의 아이들을 통원시키고 있어서 시부모님이 어린이집 이벤트 같은 때에 오기도 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거기서 봤던 모습은 항상 화목한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속속들이 들여다본 게 아니니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 저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던 어느 날, 수채 선생, 잠깐만. 저는 갑자기 둘에게 불려나갔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불러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중요한 이야기라뇨? 실은 나도 이혼하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을 꺼낸 희노 선생님은 갑자기 미즈다 선생과 같이 살고 싶어서. 네? 아무래도 둘은 이 반이 시작된 시점부터 더블 불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블 불륜이란 서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불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두 분이 더블 불륜이라는 건가요? 미즈다 선생님과 희노 선생님은 서로를 흘끗 바라보더니 시익 웃고 같이 머리를 끄덕이며 제 앞에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희노 선생님은 이건 우리 셋만의 비밀이야 하고 말했고, 미즈다 선생님도 나도 스치아 선생을 믿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게 고백한 걸 계기로 둘은 본물이 터지기나 한 듯 어린이집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로 노닥거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걷도록 하자.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두 선생님이 서로의 손을 잡는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둘 다. 애들이 보잖아요. 에? 그러니까 스치아 선생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예? 이 사람들 바본가?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던 어느 날, 미즈다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즈다 선생님, 할 이야기라니요? 실은 말이야, 희노 선생 말이지. 아직 이혼하지 않고 있어. 아니, 알게 뭐야? 스치아 선생이 그 자식한테 얘기 좀 해줄래? 야, 이 자식아, 빨리 이혼해! 라고. 어째서 제가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 거. 나는 이혼하고 애들도 다 떠맡아서 이젠 앞길이 캄캄해. 선배로서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날부터 저의 우울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노 선생님. 어? 요즘 미즈다 선생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뭐? 나도 빨리 하고 싶어. 하지만 얘기를 꺼냈더니 과호흡으로 쓰러졌다고. 알겠어?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당신이 알기나 해? 흰호 선생님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미안. 스치아 선생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렇지. 내가 도와줄 일 없을까? 서류가 잔뜩 밀렸지? 이거 전부 내가 처리해줄게. 흰호 선생님은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후로 가끔 이렇게 눈치를 살피러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까 부탁만 하라면서요. 저 잘 안 됐어요. 그분 부인이 쓰러졌다고. 아?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째서 좀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깨닫고 보니 저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을 보내는데 더해서 설상가상이 되는 사건이. 스치아 선생. 아, 주임 선생님. 요즘 저 두 사람하고 꽤 사이가 좋은 것 같네. 아, 사이가 좋다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좋을지. 우쭐해진 거야? 인기 많은 둘한테 알랑거리면 자기도 인기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아니. 당신 알랑대야 할 상대를 잘못 고른 거 아니야? 말해두는데 이 어린이집 주임은 나야. 이 이상 건방 떨면 다시는 말도 걸지 않을 테니까 조심해. 저는 서서히 정신이 좀먹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과의 산책 시간 중 두 사람은 다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산책 시간으로 공원에 갔을 때 흰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모두 잘 들어요. 미즈다 선생님의 뱃속에는 지금 아기가 들어있어요. 에? 그리고 그 아기는 나와 미즈다 선생님의 아기입니다. 아니,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애들 앞에서 말하는데? 아이들은 모두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결국 임신 사실을 숨기지 않은 채 두 사람은 원장님에게 보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사람은 잘렸습니다. 미즈다 선생님은 연말까지, 흰호 선생님은 이듬해 3월까지 다니고 그만두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점에서도 아직 흰호 선생님의 이혼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살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한데 다음 주 화요일에 집을 알아봐야 해서 병가로 할 테니까 좀... 그 탓에 아직 퇴직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흰호 선생님은 일부러 병가를 내어 가끔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튄 불똥은 전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잔업. 이제 더는 불이야. 둘 탓에 산산이 부서진 제 정신은 갈갈이 찢기고 이때는 저 자신도 이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흰호 선생님의 퇴직일. 최후의 최후에서 그는 엄청난 폭탄을 투하하고 떠납니다. 퇴직 당일. 그날 그는 아침부터 뭔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치아 선생. 네? 미안한데 나 조퇴해야만 할 것 같아. 뭐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모두한테 인사라도 하셔야죠.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하지만 말이야, 미즈다 선생 애가 다쳤어.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서. 그렇게 말하고 그는 점심시간 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째선지 제가
그의 짐 정리를 떠맡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사물함 앞. 스치아 선생. 주임 선생님? 저 지금까지 미안했어. 자기도 큰일을 겪은 걸 몰랐어. 아, 나도 사물함 정리 도와줄게. 아니에요. 저 혼자서도. 그러면서 흰호 선생님의 사물함을 열었을 때 사물함에서 쏟아져 나온 건 서류 더미들. 그 산더미 같은 서류들은 서류 잔뜩 밀렸지? 내가 전부 처리해줄게. 그가 가끔 떠맡아 주었던 제1. 인수인계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도 있었습니다만 모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직원 모두가 잔업. 최후로 엄청난 폭탄을 투하하고 간 것입니다. 그 후로 흰호 선생님은 다른 현에서 어린이집에 취직, 그리고 직후에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 미즈다 선생님은 흰호 선생님과의 아이를 무사히 출산. 지금은 둘째가 뱃속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흰호 선생님은 이 일을 전부 전 부인에게 들키지 않고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사이의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긴 하지만 둘은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보육교사라고 하기 전에 모두가 한 사람의 인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선생님에게도 뒷모습은 존재합니다. 누구나 뒷모습은 존재하니까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 인간들. 진짜 개만도 못한 것들. 이 어린이집에서는 그 외에도 못 볼 꼴들을 많이 봐서 한때는 인간을 불신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직장에서는 사람들도 좋아 인간관계도 잘 되고 있어 지금 와서는 그 어린이집에서의 사건을 웃으면서 얘기할 만큼 되었습니다.